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10만원으로 한 달 살기 이제 2장입니다. 2장 주제는 실천. 울집 주방장의 식비 1만원으로 일주일 살기. 가계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비. 하지만 아무리 줄이고 줄인다 해도 안 먹고 살 순 없죠. 일주일 식비 1만원으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는다고? 냉장고 속 자투리 재료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하고 한 가지 재료로도 10가지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손을 가진 울집 주방장. 울집 주방장의 일주일 식비 1만원 비법으로 우리 집 가계부 거품을 확 걷어볼까요? 일주일. 근데 지금도 짠돌이 카페에 보면은 한 달 10만원으로 살기 그 코너가 있어요. 사실 있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죠. 올해 내공이 쌓이신 분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쓰잖아요. 식비요. 그 뭐 한 달에 10만원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2주일에 10만원이나 아니면 더 힘든 사람은 일주일에 10만원이나 맞죠? 차츰차츰 이렇게 삶을 다운사이징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 1, 2장의 스토리 1이네요. 제목이 뻥튀기처럼 불려보자. 닭 한 마리로 두 마리 효과 내기. 읽어드릴게요. 닭 한 마리를 사면 남편은 항상 닭 매운탕도 먹고 싶고 닭백숙도 먹고 싶다며 저를 망설이게 합니다. 둘 다 해먹으면 되지? 생각하지만 먹성 좋은 남편은 한 끼에 닭 한 마리 반으로도 양이 차지 않고 닭 반 마리 분으로는 양이 차지 않고 그렇다고 전부 다 해먹자니 남고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닭을 반 마리로 분해해 모자라는 양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기 시작했지요. 닭 한 마리를 샀어. 반 마리는 토막내 달라고 하고 반 마리는 통으로 달라고 하세요. 토막낸 반 마리는 닭 매운탕을 합니다. 닭 매운탕에는 감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무가 살 때는 물을 넣어보세요. 매운 양념 맛이 무에 스며들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을 듬뿍 썰어 넣고 닭 매운탕을 하면 충분한 한 끼가 될 겁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고구마를 넣어 달짝지근한 맛을 내면 아이들도 잘 먹는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외에도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채소를 이용하면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닭 반마리만으로도 훌륭한 특별 요리가 된답니다. 통으로 남은 반토막은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후에 닭백숙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하면 가족들이 싫어하겠죠? 보통 닭백숙은 소금 찍어 먹는데요. 저는 국간장을 이용합니다. 국간장에 마늘, 후추, 고춧가루, 고추, 파, 깨소금으로 양념한 다음 닭백숙 국물에 양념이 된 국간장으로 간해서 밥을 말아 드셔보세요. 소금 간을 해서 먹는 국물 맛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신김치와 함께 먹으면 느끼한 맛이 한결 줄어들겠죠? 닭고기도 양념이 된 국간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간장을 이용한 닭백숙은 닭고기가 주가 아닌 국물이 주가 되는 셈이니 고기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국물만으로 배부른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물을 가족 수대로 국그릇으로 하나 되게 물의 양을 조절해서 끓이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팁이 있네요. 날로 먹는 보너스라 해갖고 닭에 냄새 나잖아요. 특유의 노린내 제거하기도 있네요. 읽어드릴게요. 집에서 닭 요리를 하다 보면 노린내가 나서 음식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닭 요리 노린내 제거의 비밀, 바로 생강즙입니다. 저는 여기 네모를 해놨네요. 생강즙에다가 닭을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생강즙을 티스푼 하나 정도 뿌려주세요. 하지만 생강즙만으로는 닭 특유의 노린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답니다. 한 가지 더 뚜껑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닭고기는 끓기 전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냄새가 나지 않고 맛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 저는 줄을 쳐놨네요. 밑줄 짝짝.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뚜껑을 닫아 놓으면 돼지고기 노린내가 날아가지 못하거든요. 곱창 전구를 할 때도 뚜껑을 꼭 열어 놓으셔야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두고 음식 맛있게 해 드세요. 뚜껑 하나 때문에 마음먹고 실력 발휘한 음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서도 줄을 꺼놨네요. 닭고기는 끓기 전에 뚜껑을 닫고, 돼지고기, 곱창류는 뚜껑을 열어놓고. 사실 우리 왜 콩나물 할 때도 있잖아요. 뚜껑을 열면은 끓기 전에 뚜껑을 열면 비린내 난다잖아요. 맞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괜찮다면서 처음부터 열고 끓여야 된다면서 다 말이 틀리더라고요. 아, 사실 저 닭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사실 닭띠예요. 닭띠. 꼬꼬대 꼬꼬꼬꼬꼬꼬 닭띠인데 저도 고기는 안 먹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사실 안 좋아하고 안 먹어요. 근데 어,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집 세 남자, 남편, 아들 둘이죠. 세 남자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안 좋아하니까 사실 별로 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남편하고 애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엄마 생일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래 가자 하면서 그 남편하고 언니는 세 남자가 한 작당을 해놨는 거예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삼겹살 먹으러, 소고기 먹으러. 저는 못 먹잖아요. 웃기죠? 근데 따라가요. 따라가서 내가 얘기하죠. 저 사실 좀 헌신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일남 사녀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는 데서 막내가 남자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남아 우선 좀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아 선호 사상. 그래서 저는 사실 애들 임신했을 때 딸 놓기 싫었어요. 아들이 왜냐면 엄마가 너무 구박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동인데 자,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큰 맏딸이잖아요. 딸 놓고 내리 네 명이나 낳았으니까 그 동안에 그 완전 범 같은 신우들이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완전히 막 반죽이 났죠, 그죠? 그걸 봐서 그런지 사실 저는 아들이 좋더라고요. 남자들이 좋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더 우선시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일 때도 오죽하면 그 남편하고 아이들이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소고기 삼겹살 이래요. 그래도 가서 저는 이제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된장찌개 나오니까 그거 먹고 이렇게 했어요. 웃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기나 남자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사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아, 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남편이 이제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어가 4kg짜리인데 8만 원 한다면서 사서 이제 뭐 어디 친구 집 가게 한지 맡겨놨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겠다면서 오늘 저녁 살만 먹자 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모티콘이 왜 있잖아요. 불 확 치솟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오리 같은 게 막 손 비비면 눈물 뚝뚝 흘리는 그거를 3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막 이상한 왜요? 열났을 때 보내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불이 확 치솟는 그걸 또 3개 보내면서 제발 좀 정신 차리라면서 명절에 그러니까 추석 때 살 거를 미리 이제 살 때 사놓는 거라면서 그러는 거 있죠. 그 제가 그랬죠. 와 소리 하면서 미안하다. 나는 또 내가 문어를 좋아하니까 당신이 사주는 줄 알았다면서.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문어 그 뭐 연포탕 제가 좋아하거든요. 먹으러 갈까 이러더라. 그래서 제가 벌써 삐졌죠. 뭐 정신 차리라 하는데 맞죠. 뭐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퇴근해서 이제 아침에 끓인 맛있는 청국장과 밥 먹고 다 먹었는데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전화 와갖고 연포탕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제가 벌써 삐졌는데 기분 나쁘잖아 맞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아니 연포탕 안 먹어도 된다며. 나 지금 맛있는 청국장 먹었다면서. 예전 같으면은 그래 맛있는 사줘 이랬겠지만 사실 이제 좀 나이 드니까 한 번씩 남편을 좀 제가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남편도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다니까요. 농담이고요. 사실 저는 착각을 잘해요. 정말 착각 잘해요. 남편도 저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는 안 좋아했다고.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좋아했는 것 같은데. 그 제보고 착각을 잘 한다면서. 사실 오늘도 착각했죠. 문어는 저를 줄려 산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더 알뜰하죠. 저보다. 나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뭐 요번에 명절이 보니까 10월 달이던데 그걸 벌써 준비하고. 하여튼 무서운 짠돌이는 우리 남편입니다. 저는 자충우돌이고 스펀지입니다.
닭이라니까 생각나는데, 닭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닭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특히 이제 참다가 빠를 때는 뭐 수요일부터 막 시켜 먹어요. 근데 이제 참다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불금에 우리 아이들은 통닭을 유혹을 절대 못 부리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마리씩 시켜 먹는 거죠. 그러면 돈 많잖아요, 맞죠? 그거 벌써 10만 원이죠. 그리고 또 애가 둘이 있을 때는 한 마리가 안 되더라고요. 각자 한 마리씩. 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애들이 뭐 사달라는 걸 좀 잘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시댁에도 보니까 뭐 옷 입고 있잖아요. 뭐 꾸미고 집 꾸미고 이런 데는 신경 안 쓰는데 먹는 데는 막 집집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옷에, 어떤 집에는 뭐 먹는데, 어떤 집에는 뭐 또 보약이나 뭐 건강 뭐 어떤 집에는 또 뭐 운동 기구에 뭐 하여튼 집집마다 있잖아요. 돈 쓰는 거기에는 돈 아끼지 않는 저는 책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책을 많이 샀거든요. 남편 모르게 막 남편이 사면 뭐라 하니까 모르게 막 사가 막 점심때 와서 있잖아요. 표시 안 나게 막 해놓고 몇 천만 원치 샀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중에 다 읽은 것도 있지만 안 읽은 것도 많습니다. 그 전집에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저는 책 사는 게 안 아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먹는 걸 안 아끼시더라고요. 정말 먹는 걸 잘 먹으시더라고요. 잘 드시고. 하여튼 뭐 먹는 데는 돈을 안 아끼는 거죠. 그런데 옷 사는 데는 또 아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먹는 것도 별 신경 안 쓰고 뭐 옷도 별 신경 안 쓰는데 왜 피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장신구 거기 또 막 돈 쓰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돈 잘 거기에서는 주머니가 탁 풀려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옛날에 우리 이제 집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장사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버지가 사실 뭐 별로 돈도 안 벌고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뭐다 말아먹었죠. 좀 한량 같은 또 술 좋아하시고 나중에는 알코올리즘까지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닭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통닭집 꼬꼬대 꼭꼭 찍힌 통닭집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한 장면인데 그거 갖고 엄마가 한 번씩 하다 얘기하면 솔직히 전 듣기 싫은데 며칠 전에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통닭 얘기 나와갖고 이제 거기 가게 앞에 이렇게 수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앞에 수도가 하나씩 내져 있었잖아. 그래서 그건 다시 동네 수도죠.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인데 사람들 와서 다 쓰고 이랬죠. 거기 앉아서 이제 닭을 그때는 요즘같이 이렇게 장만해온 게 아니었고요. 닭이 이제 통째로 갖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닭똥집 있잖아요. 닭똥집 닭을 배를 자르고 하여튼 닭똥집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하지? 끌어낸다나 이렇게 잘라 분리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하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항상 뭐 일을 시킬 때는 마진 저만 시킨지 모르겠어요. 또 동생들 잘못해도 항상 마진 나를 갖다 왔잖아요. 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화나면은 5명 다 원산폭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이 다 원산폭격 알죠? 이렇게 손 뒤로 하고 하긴 젊은 사람들 모르신 분도 있겠다 맞죠? 뒤로 하고 머리는 땅에 박고 원산폭격이 있어요. 그걸 진짜 했다니까요. 5명 쫘르르 원산폭격. 참 기가 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뭐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손을 한 찰도 안 때려봤어요. 저는 그런 게 싫었기 때문에 폭력은 저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그래 이제 그걸 닭똥집을 이렇게 하고 이제 닭똥집을 탁 이렇게 가르니까 그 안에 닭똥이 한껏 들어있었거든. 참 많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닭똥집 여러분 그거 장만하는 거 물론 통닭집 하니까 이제 통닭도 튀김 먹고 닭똥집도 요리해내고 하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인상을 딱 쓰면서 이제 손을 쫙 뻗으면서 얼굴을 좀 제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내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더럽냐면서 웃지 마세요. 닭똥집에는 이렇게 반 갈라갖고 그 안에 노란 똥이 한 거 있거든요. 그걸 갖다 얼굴에 확 발라버리는 거야. 저는 사실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는데 그 장면 아주 생각나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사실 기억 안 나요. 제가 아마 무의식 중에서 삭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닭 얘기 한 번씩 그 얘기해요. 그때 수경이 너가 아버지가 니한테 닭을 그렇게 했다면서.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엄마도 기분 나쁜 게 원래
이제 말리는 이제 신호가 될 때인데 오랜만에 말리질 않았어요. 난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내한테 그랬으면 엄마가 아 여보 왜 그러냐면서 아 그거 딸아들 시키질 않은데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닭똥집 같이 해주는 것도 그거 한데 왜 그러냐면서 저는 있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애를 뭐라 하잖아요 그 저는 애 뭐라 하면 정말 싫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좀 이제 애 펜을 들고 뭐 이렇게 변호인이라 하나 그렇게 여보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남편은 또 저한테 더 화내죠 사실은 화내고 뭐 그러잖아요. 사실 교육적으로는 부부가 똑같은 교육을 가져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확실히 이야기해요. 뭐 정말 애가 잘못했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남편인데 자기의 어떤 기분 변화에 따라서 애를 뭐 나무란다든가 어떤 아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나무란다 이러면은 저는 가서 꼭 이야기해줘. 왜냐면 그런 제가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애들이 생각 안 해도 나중 되면 있잖아요. 그 다 기억나고 저는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는 했어요, 사실. 또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했기 때문에 아프시고 할 때는 그러니까 술 안 드시면은 좀 엄격했는데 술만 드시다 하면 완전히 그 365도 달라진다 그러나요? 그런 분 있잖아요, 왜요? 본인은 사실 그 하겠죠. 그래 놓고는 자기는 또 이제 내가 우리한테 이제 그랬다고는 그걸 이제 마음 아파니까 앞에서는 못 그러고 또 뒤에 가서 또 술 드신다니까요. 속상해갖고. 근데 그 앞에 와서는 이제 자식한테 야 수경아 내가 너한테 아까 그 한 거 미안하다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은 지금 남편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중에 내가 그 다음날 불러가 사실 아까는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 요즘은 그래 사실 자식과 그러니까 부모지간에 아니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그런 소통을 좀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도 너무 권위를 내세우다 보니까 남자는 울면 안 된다니까 술 안 먹고 절대 못 우는 거예요. 그 술을 먹어야 울 수 있는 거야. 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닭 한 마리가 왜 이렇게 닭똥집 이야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심리를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심리를 공부해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늘 웃고 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잖아요. 어떤 심리 검사해 보니까 상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저는 이제 사실 신앙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신앙 없으신 분들은 신앙을 가져보세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